자, 봅시다. (745번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다음을 만족시킨데 루트 5 마이너스 2는 4 더하기 a1분의 1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점점점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맞죠? 점점점이라는 건 규칙이 일정할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다시 4 더하기 a3분의 1분의 1 이렇게 이런 규칙이 일정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먼저 관찰을 해보겠다는 거야. 어차피 나한테 구하라는 건 a 7번째 항 더하기 a 8번째 항 얘 값을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그 규칙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규칙이 여러분들 있을까요? 잘 봐 얘들아. 어차피 같다는 거야. 같다라는 건 좌변우변이 같다라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좌변우변이 같다는 거니까 잘 봐. 여기만 비교해봐. 그러면 여기 빨간색 박스와 여기 빨간색 박스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 맞죠? 좌변우변이 같다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또 여기 비교해 보실래요?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어차피 다시 좌변우변이 같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 4 더하기로 봤을 때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여요? 라고 물으신다면 뭐가 보이니? 사실 좌변우변이 같은 거니까 요 네모 박스랑 요 네모 박스랑 뭐 해야 해?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이 빨간색 네모 박스는 요 빨간색 네모 박스랑도 뭐 해야 되는 거지? 같다가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다 지금 이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봐봐. 빨간색 네모 박스끼리 쓰게 되면 A1이라고 불리는 건 4 더하기 A2분의 1 얘랑 같고, 다시 요 빨간색 네모 박스끼리 갖다 붙이게 되면 얘는 다시 1이라고 갖다 쓰고 4 더하기 4 이게 지금 빨간색 박스를 나타낸 거 맞죠?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빨간색 박스끼리 나열한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싹싹 갖다 붙인 다음에 얘를 다시 떼어내다 쓰게 되면 A2라고 불리는 건 결국 4 더하기 A3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럼 얘는 우리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싹 보게 되면 얘를 일반화되는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AM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것은 뭐분의? 4 더하기 AN이라고 갖다 붙일까요? AN은 4 AM 플러스 1분의 뭐다? 1이다. 요렇게 항상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냐라는 거야. 이걸 나중 가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심리입니다. 수열 파트 가서 점화식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웃하는 항사의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나는 규칙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뭐만 하시면 돼요? 계산만 여러분들이 따라가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계산만. 어떻게 되는 거냐? A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주목하시게 되면 4 플러스 A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맞지? 싹 분모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은 계산하시면 뭐가 돼요? 루트 5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결국 A1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가 된다?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거지. 괜찮아? 이게 A1이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A 두 번째 항은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다시 얘가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맞아? 난 A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은 다시 이 식이랑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A2의 값도 다 뭐 할 거야? 똑같겠지. 괜찮아? 같은 구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AN이라고 불리는 건 뭐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루트 5 마이너스 2로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냥 하나하나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항의 값에 관계없이 A7 더하기 A8이라고 불리는 건 얘를 몇 번 더하는 거니까? 2번 더하는 거니까 답 자체는 2루트 5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내가 답입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하나하나 발견했어도 돼. 근데 이제 내 말 좀 잘 들어볼래 얘들아? 얘를 나중 가서는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 뭐냐면 하나의 값 하나의 값 하나의 값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거를 너는 나열하기 세어보기 이렇게 불러. 나열하기 세어보기 이렇게 불러요. 행동 영역 자체를. 그럼 여기서 네가 찾고 싶은 건 뭐를 찾고 싶은 거냐면 얘가 만약에 A에 2018번을 물었다라고 쳐. 그럼 그 속에서 반드시 규칙을 숨겨놨을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규칙이 잘 안 보일 때 우리 킬러 문항을 만드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규칙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홀수 번째는 홀수 번째끼리 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규칙이 안 보였을 때요. 그리고 나서 짝수 번째는 짝수 번째끼리 뭐 하는 거냐면 따로 관찰하는 거예요. 즉 전체적인 규칙은 없다고 하나 홀수 번째들끼리는 홀수 번째 나름의 규칙을 가질 수도 있고 짝수 번째는 짝수 번째 나름의 규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킬러 문항을 만드는 방법이 될 것이고 크게 홀수 짝수를 나눠서 봅시다. 전체가의 규칙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맞아? 그러면서 세세하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주기성이 발견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의사항 하나 홀수 짝수 따로따로 관찰하려고 했을 때 규칙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출제자는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이 정도 또는 이 첫 번째 항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얘는 규칙이 없다 이거지. 규칙이 없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부터 여기서부터 새로운 규칙을 발견할 수 있더라. 한 요런 구조의 문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하여튼 전체적으로 나열했을 때 규칙이 안 보여? 그럼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건 짝수와 홀수 번째의 규칙이 다를 수 있다. 맞아?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항부터 새로운 규칙이 보일 수 있더라. 괜찮아요? 얘는 일정한 값을 갖는 거였고 주기성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넘어가서 754번 문항을 잠시 볼게요. (754번은) 지금 이렇게 돼 있네. x라고 불리는 것이 루트 5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 놓고 나한테 구하라는 건요.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요. 그리고 x의 4제곱 더하기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 알고 너무 길어요. 얘의 값이 무엇입니까? 구해달래요. 얘다 그럼 해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리식을 다룰 때 테크닉이야. 항상 기억해야 되는 테크닉은 뭐가 있냐면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이 식을 보게 됐을 때 분, 자의 차수가 지금 분모의 차수보다 뭐한 사항이지? 크거나 같은 사항이야. 그러면 이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 선생님은 웃자는 소리로 이 사항을 뭐라고 부르냐? 폐륜이라고 불러요. 폐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이 있거든요. 어떤 행동 영역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트 분해를 해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트 분해라는 건 선생님은 그냥 얘를 하트 분해라고 불러요. A분의 B 플러스 C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꼴로 이렇게 분해하는 거예요. 1번 하트, 2번 하트. 얘를 하트 분해라고 불러요. 여기서 뭐가 쓰이는 거냐면 바로 하트 분해 속에 목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돼요. 자, 한 번만 연습이요. 유리 함수를 분해할 때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해봤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 x-2분의 3x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식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여전히 우리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사항이니까 지금은. 그럼 얘를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똑같이 하트 분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x-2로 이렇게 싹 똑같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최고차이 개수는 여기가 3이니까 3이라고 갖다 쓰고 여기 플러스 7이라고 갖다 쓰면 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 들어가는 거지? 분해가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서 1번 하트 분해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하기 x-2분의 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해해서 갖다 쓰거든. 근데 이 속에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 봐봐. 나는 결국은 얘가 나눠지는 식이 되고 x-2라고 불리는 얘가 나누는 식이 돼. x-2가 뭐가 되는 식이 된다고? 나누는 식. 그럼 다시 여기에 주목해봐. 얘가 지금 나누는 식이 된 거야. 그때 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얘가 바로 몫의 기능이 되고 당연히 1차를 1차식으로 나누니까 몫은 상수여야 되는 거 맞지? 3이 몫이라는 의미고 그때 7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지? 나머지가 되는 형태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얘랑 어차피 같다라고 우리는 놓을 수 있는 거 맞지? 여기서 몫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구조예요. 그럼 잘 봐. 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나는 하트 분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당연히 나는 얘를 여기다 대입해가면서 곱셈 공식의 활용을 쓰진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차수를 어차피 다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괜찮아? 숫자도 다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쓰자는 거야. 물론 답지랑 다르게 이렇게 설계해도 돼. 나 x 플러스 2를 루트 5라고 루트가 있는 쪽은 한쪽으로 몰고 나면 양변 제곱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는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 맞지? 난 그냥 이렇게 주장해도 되거든요. 어떻게? x제곱 더하기 4x는 1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리고 나는 x제곱 더하기 4x라는 정보를 이용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주목해 볼래? x제곱 더하기 4x가 1이라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얘는 끝난 거야. 1 더하기 2니까 얘는 뭐로? 3으로 끝나신 상태인 거 맞지? 그러면서 나는 분자의 차수를 얘를 이용해서 줄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얘를 답지처럼 어떻게 가셔도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든 다음에 0 곱하기 뭐든 간에 걔는 다 0일 테니까 맞아?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몫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가 쭈루룩 진행된다는 거지 결국. 이해해요? 어차피 식변형이야. 근데 식변형은 개인 취향이잖아. 그래서 나는 꼭 0이 아니라 그냥 얘를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그냥 한번 강조하고 싶다는 거야. 얘를 이젠 이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작을 해주신다면 분점만 주목해봐. 그럼 나는 x제곱 더하기 4x란 말이지. 괜찮아? 난 이 식을 지금 얘로 나누는 중이야. 괜찮습니까? 나누는 중이니까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해? 내가 x 4제곱이니까 나 똑같이 x 뭐라고 갖다 쓸 거지? 제곱이라고 갖다 쓸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호로로로 4x의 세제곱이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뭐가 되도록? 3x의 세제곱이 되도록 맞아? 여기다 그냥 뭐만 갖다 쓰려고 하는 거지? 마이너스 x를 하자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3x 세제곱 만들어진 거 맞죠? 나머지도 좀 귀찮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 상수까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싫다라고 한다면 귀찮다라고 한다면 그냥 개인 취향이니까 어떻게 가도 돼? x 여기 맞췄고 여기 이렇게 진행되면서 뭐를 맞춘 거지? 지금 3차까지 맞춘 거 맞지? 그러면 2차까지 맞춰도 되고 몇 차까지 맞춰도 된다고? 2차까지 맞춰도 좋고 그게 싫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나 여기다 한 번만 더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끌고 가도 전혀 문제될 거 없죠. 맞아? 그럼 얘는 어차피 뭐기 때문에 연두색은 뭐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맞지? 그러니까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야. 꺼져. 그럼 이 식만 다시 조작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몇 x가 되는 거죠? 10x 플러스 4가 되는 거 맞지? 그럼 한 번 더 식을 계속 차수를 다운시키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얘를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 마이너스 3배로 붙게 되면 다시 x제곱 플러스 4x 난 얘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사실이 변치가 않고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12x니까 여기다 플러스 2x 한 다음에 플러스 뭐만 하면 돼? 4만 하면 되지 않나? 그치? 그쵸? 그럼 어차피 다시 1이니까 최종 결론 결국 뭐라는 거지? 2x 플러스 2라는 거지. 이렇게 그냥 계속 낮춰가겠다라는 거야. 괜찮아? 이해해요? 물론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0이 되게끔 해서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게 되면 맞아? 나누는 수가 0이라고 한다면 목 자체를 싹 다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낮춰가자라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답이라고 불리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2x 플러스 1 이게 바로 분자가 되니 여기에다가 2배를 해주신 다음에 맞아? 플러스 1 하게 되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괜찮아? 계산까지 완료할까요? 3배 x에다 2배 하게 되면 2루트 5가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4에다 플러스 1하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식. 괜찮아요? 문제 답 맞추는 것보다 요런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괜찮죠? 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758번 문항을 잠시 풀어볼게. (758번) 함수가 있대요. 지금 나한테 유리함수를 준 거예요. y는 x 플러스 b분의 a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4, 마이너스 1에 그럼 점근선의 교점 찾자. 나의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를 0으로 만든 x의 값 마이너스 b, 최고창의 개수비 a.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라는 거지? 4,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점근선의 교점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를 통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b의 값은 마이너스 4요. a의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짝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정계수를 결정하고 나면 지금 너한테 묻는 것 자체는 뭐를 묻고 있어? y는 우리 함수 루트 bx 플러스 a의 정의역에 속하는 정수의 최대값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쁘게 식을 만드신다면 y라고 불리는 건 루트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지? 얘 정의역이라고 불리는 얘는 루트 안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은 어떻게 잡히는 거지?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뭐보다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x의 정의역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물론 치역을 구해달라고 한다면 치역 자체는 0보다 뭐해? 크거나 같겠지. 근데 나한테 묻는 건 이 구간 속에서 정수의 최대값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이죠? 마이너스 1이 최대값입니다. 예,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765번 문항을 봅시다. 자, 가보자. y는 루트 ax a가 음수래. 요런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다시 플러스 1만큼 뭐 했다는 거지?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 그래프가 함수 그래프와 일사분면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이미지를 잡아보자. 나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 y라고 불리는 건 x-1분의 2x-3이라는 이 유리함수를 먼저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리자. 자, 나요. 점근선의 교점은 x는 1. 점근선을 두 개를 갖다 그리세요. x는 1 그리고 y는 뭐라는 2라는 점근선을 싹 그려주시고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거나 적당한 값 x절편이든 y절편이든 찍어주세요. y절편이요. x가 0일 때 y의 값은 뭐가 나와요? 3이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 0,3을 지나야 되니까 한 요 정도를 지나면서 호로로록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럼 봐봐. 자, 난 이제 이 그래프가 핵심이야. 이 그래프는 개형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알아. 어떻게? a의 값이 음수라고 하였으니 이 그래프는 사실 좌표평면 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는 거지. 호로록 이렇게. 맞아? 왜? 나는 정의역 자체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그러니까 x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내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 그때 이 스타트 포인트가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는 거니까 몇 콤마 몇으로 다가가는 거지 지금? 1,1. 괜찮아? 요 정도 y는 x라고 불리는 요 선 위에 있는 1,1. 얘가 바로 스타트 포인트야.
평행이동 했으니까요.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1,1을 하면서 호로록 요렇게 지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이젠 시작. 그런데 얘가 지금 이젠 우리 둘의 그래프가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요. 1사분면. 그럼 내가 주목하는 구간은 바로 여기거든요. 절대로 여기랑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 내가 주목하는 1사분면은 여기를 말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봐봐. 이 그래프는 호로록 이렇게 가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2사분면에서 만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호로록 가다가 여기랑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파란색이랑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괜찮아? 이해해요? 올라가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젠 문제는 끝났겠네요. 잘 들어봐. 어디에 주목하면 되냐면 항상 x절편, y절편이 중요하거든요. 얘 몇 콤마 몇이었어요? 요점 유리함수의 y절편 몇 콤마 몇이었어? 0,3이었던 거 맞지? 그럼 보라색의 y절편, 보라색의 y절편은 어떻게 돼 얘들아? 요 함수의 이름이 y는 루트 a라고 갖다 붙이고 x-2라고 갖다 붙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갖다 붙여야지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거 맞죠? 괜찮아요? 나의 y절편이요. 나의 y절편 이 점을 말해요. 나의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어떻게 돼?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뭐가 된대? 1이 되는데, 그치? 이게 뭐보다 커야 해. 3보다 커야지 이렇게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이해해요? 나 지금 y절편을 보는 거죠. 기준이 됐던 게 이 문제에서는 y절편이에요. 근데 항상 y절편이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어차피 특정점이라고 불리는 건 x축과의 교점 또는 y축과의 교점이니까 여기를 눈여겨보자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3과 같다라고 한다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등호는 맨 마지막에 계산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얘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건 루트 마이너스 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2보다 크다가 되고 이거 양수예요.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는 무슨 수라고? 양수예요. 그 양수를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맞지? 그러니까 a의 값은 뭐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4보다는 작습니다. 이것이 내가 구하는 범위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768번 문항을 풀어볼게. (768번) 자, 보자. 함수 y는 여기다 이렇게 갖다 쓸게요. y는 x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c라는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그럼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내가 보는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중요한 포인트만 잡읍시다. 그림 속에서요. 어떻게? 점근선에 교점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뭐가 되는 거지? c가 되는 건데 그림으로 보세요. 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점근선의 교점 자체는 x좌표가 무슨 수? 음수. 얘도 무슨 수? 음수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 맞죠? 물론 좀 더 디테일한 관찰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 x절편이라고 불리는 거랑 y절편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관찰 대상이 돼요. 아무거나 개연성 없이 우리는 관찰할 수 없으니까. 맞아? 그럼 그 그래프를 봤을 때 x절편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고 y절편도 지금 무슨 상태예요? 음수인 상태인 거 맞죠? 괜찮아요?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더 디테일을 살려서. 그럼 봐봐. 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너의 원래 개형은 y는 x분의 뭐라고 불리는 녀석을 b라고 불리는 녀석을 괜찮아? 평행이동 시켰을 거라는 거야. 어떻게? 무슨 축으로? x축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그렇지. c만큼 뭐 이동을 시켰다는 거지? 평행이동 시켰다는 거 맞지? 평행이동해도 말이야. 개형이라는 거 바뀌어 안 바뀌어?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안 바뀌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의 개형은 이 그림의 개형이랑 똑같이 이런 개형이지 않았냐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b의 값은 무슨 수였다는 거지? b의 값은 양수였다는 거지. 예. b의 값이 양수여야지 이 개념이 되니까. 맞아? 아 그렇구나. 개형은 바뀌지 않았구나. 그래서 b의 값은 양수였습니다. 뭐 우리는 a, b, c에 대한 부호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a가 음수라는 건 a도 무슨 수? 양수라는 것이고 c도 c만 음수여. 뭐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한테 구하라는 건 뭐를 구하라는 거냐? 얘를 구해달래요. 어떤 거?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 그래프의 개형 좀 잡아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얘들아 그러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정의역과 치역. 얘가 중요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봐봐. 선생님 어차피 나의 스타트 포인트요. 이 무리함수가 그려지는 스타트 지점은 어떻게?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x일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몇 분의 몇? a분의 b 콤마 뭐가 되는 거지? c. 이게 스타트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스타트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확실하게 하는 건 우리 a, b, b는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무슨 수? 음수. c 자체도 무슨 수? 음수라는 거야. 맞아? 그쵸? 그러면 이렇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좌표 평면상에서 스타트하는 것이 확실히 어딘지 모르겠으나 여기가 음수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3, 4분면에서 스타트를 한다는 거야.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가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런 다음에 x절편, y절편을 잡아주셔도 좋고 선생님은 보통 이런 방법을 잘 써요. 어떤 방법을 잘 쓰냐면 어차피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 스타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을 지나는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맞아?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럼 얘를 잡기 위해서는 x절편과 y절편을 관찰해도 좋지만 그냥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어차피 함수에서는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 개형은 얘 식은 원래 y-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ax 플러스 b였단 말이야. 괜찮아? 그럼 얘 정의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얘 정의역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해. 내가 정의역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구하는 거야. 그때 ax가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구하는 건데 함부로 a를 그냥 나눠서 부등호의 방향을 안 바꾸면 안 돼요. 괜찮아? 그 말은 여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는 거지? 체크해줘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케이스 분류 들어가야지 뭘. 괜찮아? 근데 지금은 a가 반드시 양수였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가 되는 거 맞지? 그래놓고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 이렇게도 한번 봐보겠다는 거야. 치역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여기 우변이 양수니까 좌변도 무슨 수여야 돼? 양수. 그러니까 y는 뭐야? c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 맞지? 이게 바로 치역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렇다는 거지. x도 뭐 해야 되고 x도 커야 되고 y도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 맞지? 크다의 그래프는 당연히 어떻게 그려지겠어? 정밀묘사는 아니겠지만 크다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개형이라는 거지. 거기에 선생님 디테일을 살려야 돼? 그 디테일을 살릴 때 누가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지? x절편, y절편이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하여튼 나는 목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형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개형은 몇 번? 5번 이러시면 된다지 않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물론 그 디테일을 살리는 건 이렇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냐 이것 자체는 x절편, y절편을 직접 조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넘어가서 778번 문항을 같이 볼게요. 자,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이 직선과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BC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보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대. 괜찮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당연히 기울기가 일자리면서 호로록 요렇게 그려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 건 여기가 몇 도라는 거? 45도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 기울기는 탄젠트 섹타니까요. 그럼 얘 기능은 뭐냐면 얘 기능은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에서나 수선의 발을 이렇게 이쁘게 떨군다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고학년이 되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괜찮아? 기울기가 특수각일 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근데 얘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봐봐. 얘가 보시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럼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0이에요. 내가 바로 a라는 지점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체가 y는 누구랑? 루트 ax-3이라고 불리는 얘와 우리들이 서로 다른 교점 몇 개를 가져야 된다고요? 2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들이 서로 다른 교점 몇 개? 2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나의 스타트 포인트요. 이 녀석의 스타트 포인트는요. 몇 콤마 몇이라는 점이에요? a분의 3 콤마 뭐라는 점? 0. a분의 3 콤마 0이라는 건 무슨 축 위에 있어요? 스타트 포인트가 x축 위에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럼 난 이런 생각을 하네. 자.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내가 직선 여기가 45도짜리였어. 그리고 요 점 1,0이라는 점, 마이너스 1,0이라는 점, 이 점을 A라고 부르재. 그러면 얘 그래프는 크다가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야, 그럼 잘 들어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값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런 그림이 망했네. 여기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에 대한 이미지가 잡혀야 되는 거 맞지? 그냥 이미지일 뿐이야 얘들아.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이미지야. 그러면 보자라는 거야. 뭐를 보자라는 거냐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 점을 뭐라고 하자? B, C라고 합시다. 그때 B가 A, C를 몇 대 몇 내분한다고? 2대 3 내분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이미지를 다시 좀만 이렇게 이쁘게 그려줄게. 이렇게 가시면 저거는 루트 함수인데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맞아?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모르겠으나 여기를 A라고 한다면 그치?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미지는 정확하게 A분의 3이라는 값이 요 스타트 포인트가 뭔지를 몰라요. 나 지금 이 문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정보를 주셨다 안 주셨다? 아직 안 준 거 맞지? 그러니까 그냥 그림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거나 호로록 이렇게 잡아보세요. 괜찮아? 이해해? 나중 가서 정밀묘사하면 문제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 BC라고 이름을 주려고 했는데 점 B가 AC를 2대 3 내분한대. 그러면 결국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된다면 여기가 몇 K가 되는 거지? 2K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몇 K가 되는 거지? 3K가 돼버리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나는 여기서 뭐를 떨구자는 거야? 수선에 발을 떨구고 여기서 수선에 발을 떨고 낸다면 우리는 몇 개의 직각삼각형? 2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여전히 여기는 몇 도? 45도가 되면서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차피 말이야 1대1대 루트 2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를 2K 여기를 몇 K라고 놓는다면 3K라고 놓는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이 되겠어? 루트 2K가 되고 맞아? 그쵸? 여기가 전체가 5K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루트 몇 K가 되겠어? 어이구 루트 2분의 여기를 2K를 그냥 이렇게 루트 2로 나눠도 되고 여기를 5K라고 불리는 걸 뭐로 나누면 돼? 루트 2로 나누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좌표도 설정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제부터는 개인 취향이에요. 어떻게 푸시는 건 이제 개인 취향이야. 근데 나는 확실하게 알잖아. 뭐를 확실하게 아는 거냐면 여기의 좌표와 여기의 좌표 요 하나의 좌표를 T1 요 좌표를 내가 T2라고 놓는다면 T1과 T2라고 불리는 것은
만나잖아. 그치? 누구랑 누구랑 만난다는 거지. 루트 ax-3과 x 플러스 1이 만나는 거에 대한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양변 제곱해 주셔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t1과 t2다. 얘를 이용하게 되면 기하적으로 문제를 풀든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든 또는 t1, t2라고 불리는 걸 이 길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든 그것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야. t1이라고 불리는 걸 어떻게 세팅할 수도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분의 2k다 이렇게 세팅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 근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이거를 루트 2배 이렇게 칠 바에는 그냥 이렇게 가도 괜찮다는 거야. 얘를 2L, 얘를 몇 L? 3L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 이왕이면 계산이 깔끔하도록 네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니? 괜찮아요? 네, 이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지개 좀 치시면서 779번으로 이야기를 가볼게. 지울게. 나 좀 봐줘 얘들아. 779번. 두 함수가 있답니다. 두 함수가 있을 때 잠시 이런 얘기하고 들어가 볼까요? 단원의 방정식이요. 원을 배울 때 나오는 이야기죠. 단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y라고 불리는 게 루트 어떻게 잡혔을 때 a-x 제곱꼴 요런 식으로 잡히게 되면 그냥 아예 a제곱 x제곱 요렇게 갖다 쓸까요? 얘는 바로 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반원의 방정식이 돼요. 무슨 소리 나는 거냐면 잘 봐. 이 함수라고 인식하시면 얘는 정의역 자체가 어떻게 잡히고 들어가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뭐가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얘를 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의역 자체는 x라고 불리는 것은 뭐보다는 마이너스 a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히는 거 맞니? 괜찮아? 그리고 나서 치역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 자체는 어떻게 잡힙니까? 라고 했을 때 치역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잡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건 이런 거야. 얘를 원래 지금 뭐 해본다면 제곱한다면 양변 제곱한다면 양변 제곱해서 이쁘게 정리하게 되면 이렇거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되는 거지? a제곱이라고 불리는 중심이 0,0 반지름의 길이가 몇 자리? 1 a인 원이 그려지는 거 맞지? 그래 얘가 바로 결국 반원의 방정식이었다는 거지. 호로록 이렇게 맞아? 선생님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수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꼴을 친 거야. 이걸 나중에 가서는 음함수 이렇게 불러요. 무슨 소리냐면 y로 정리하게 되면 함수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쪽 위쪽 부분의 이름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기로 하고 반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y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여기까지 괜찮아? 이쪽 아랫부분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 이쪽 아랫부분은 y는 치역만 바꿔주면 되니까 정의역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치역만 바꿔주면 되니까 뭐라고?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요게 이제 반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을 배웠을 때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나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자, 나한텐 두 개의 함수를 준 거야. 각각 보면 함수는 맞지? 각각 보면 그치? 함수죠. 연두색 따로 보고 주황색 따로 보면 이해. 이걸 그래서 음함수 이렇게 부른다고요. 일단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y라고 불리는 것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다시 y라고 불리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6인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자, 좌표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리시면 얘를 보라색으로 갖다 그릴게. 얘는 중심이 몇 콤마면 0,0이면서 맞아? 반지름의 길이가 몇 자리? 1자리인 원인 거 맞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위에 부분인
호로록 이렇게 그려지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1인 이런 반원이 그려져. 맞아? 얘도 반원의 방정식선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양변 제곱해 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아? 양변 제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이런 꼴로 정리되지 않았을까? y제곱 양변 제곱하는 거야.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은 는 0 이렇게 정리되니까 너 배웠듯이 얘를 이쁘게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나?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맞아? 이쪽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9라고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쵸? 얘를 그냥 그려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순 부분을 그리는 거다? 위쪽 부분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래쪽 부분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지. 그럼 잘 봐. 난 얘 원 반원을 그리는 거야. 그럼 중심은 몇 콤마면? 5,0 5,0 여기다 찍어주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몇 자리? 3자리니까 호로록 이렇게 좀 더 큰 원을 이렇게 갖다 그리게 되면 구간의 양 끝은 중요하죠. 반지름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나 요 점의 좌표는 2가 되고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고 8이 되면서 호로록 이렇게 왔을 때 이 점의 좌표는 3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주시면 되겠지. 두 개의 반원이 완성된 사항이야. 자 이제 나보고 뭐를 구해달래요? 얘 접하는 직선을 뭐라고 하자? L이라고 하자. 두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아 공통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공통 접선. 여기도 접하면서 그냥 이미지야 이미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이해해? 이런 공통 접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이런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 두 접점을 뭐라고 하자? A, B라고 할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 때 접점 사이의 거리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행동여역 와야죠. 어떤 행동여역이요? 접한다고요? 그럼 반지름 보조선을 싹 갖다 그린 다음에 당연히 무슨 표시? 직각 표시? 직각 표시 이렇게 하게 되면 직각삼각형 작동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들은 뭐예요? 달몸이죠? 뭐가 된다고요? 달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이용할 거냐? 잘 봐. 나한테 구하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고. 괜찮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갖다 붙여. 어씨, 뭐야? 색깔을 좀 다르게 주고 싶은데 무슨 색을 줘야 돼? 아이씨, 파란색 여기 있지? 잘 봐. 여기서 이 점에서 이쪽으로 싹 갖다 붙여. 뭐하게? 평행하게. 그럼 내가 구하는 길이를 여기를 L1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도 뭐가 돼? L1이 되는 거 맞지? 그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었어? 1. 나는 직사각형을 작동한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1. 그림을 믿지 마시고 이 전체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으니까 나는 뭐야? 2. 괜찮아? 그럼 게임 끝났네. 왜? 난 아래쪽에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 맞죠? 여기 빗변의 길이가 몇? 5. 여기도 여전히 직각이거든요? 여기 빗변의 길이가 뭐? 5. 여기 2. 맞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에러는 뭐? 피타고라스에 정리하면 루트 21.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지. 맞아? 요 직각삼각형에서 문제를 푼 거예요. 괜찮아요? 네, 여기가 5, 여기가 2. 그래서 내가 찾는 이 값은 루트 21입니다.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다. 중요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782번 문항을 보죠. 세 문항 남았습니다. (782번) 함수 fx가요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일 때 상수 알파의 값 a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자, 이미지 볼게. 얘와 fx와 f 인버스 x 우리들의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에 이렇게. 근데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거든. 상수 a요. 그러면 선생님이 특강으로 한번 쳐드린다고 했었고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으려면 fx는 일단 뭐 해야 된다고? 증가해야 된다고. 증가하는 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뭐 해지는 상태? 커져야 되는 상태라고. 맞아? 그럼 이미지를 잡아볼게. 어차피 호로록 내가 이걸 y는 뭐라고 한다면 fx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괜찮아? 나는 항상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 위에 존재한다고? y는 x 위에 존재한다고. 맞아? 괜찮아요? 그럼 봐봐.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것은 이 교점 사이의 두 개의 거리가 뭐라는 걸 알려준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라는 걸 알려준 거야. 맞아?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싶냐면 어차피 이렇거든. 흘러가는 이야기 흐름 자체가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것이 누구랑 만나? x랑 만난다 이런 거지. 괜찮아? 그러면 봐봐. 나는 이쪽을 한쪽으로 정리시킨 다음에 어차피 이게 지금 기본 컨셉이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시킨 다음에 양변 뭐 들어가겠니? 제곱 들어갈 거야. 양변 제곱 들어가게 되면 x 마이너스 a라고 불리는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얘를 이렇게 이쁘게 이제 정리하지 않겠니?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몇 x? 3x 더하기 1 플러스 a의 값이 뭐다? 0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겠죠?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봐봐. 그러면 사실 이렇거든. 여기를 잘 봐. 이제 원칙적인 풀이를 한번 해볼게. 이 교점을 a라고 놓게 되면 여기도 a지. 내가 이 좌표 y는 어차피 x 위에 존재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를 b라고 놓는다면 여기도 b지. x좌표 y좌표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나한테 알려준 것은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다시 뭐라고? 두 실근. 왜 실근이라는 말을 썼을까? 좌표 평면에 표현되려면 실근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a를 갖다 쓰면 난리 나네. 여기 a 썼으니까 다른 문자를 갖다 써야지. 맞아? 그래서 그냥 알파 베타 이렇게 다른 문자 난리 날 뻔했네. 베타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맞아? 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고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되는 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 1 플러스 a가 되는 거 맞죠? 짜증이 나죠? 왜? 식이 부족한 거 맞지? 그 식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되는데 이런 건 어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하는 게 어차피 이렇거든요. 루트 여기서 여기 뺀 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모를 제곱을 몇 번 더한 거? 2번 더한 것이 몇이라는 거니까 루트 2라는 거니까. 맞아? 그쵸? 그럼 얘의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지? 그럼 이제 곱셈 공식에 활용 써서 문제 푸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 그쵸? 얘의 값이 1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얘가 1인데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모분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몇 알파 베타? 4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맞아?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얘의 값 여기서 뭐였다고? 1이었고 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뭐? 9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배 나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몇 a? 4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는 이제 이것만 풀면 되니까 결국 여기서 구해지는 a의 값은 몇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a는 1 이렇게 답 맞추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봐봐. 여러분한테 이게 좀 많이 쓰인다니까요. 어떤 게 선생님 많이 쓰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이젠 교과서적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 어차피 이렇게 보게 되면 기울기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몇 도라는 거지? 45도라는 거 맞지? 여기는 어차피 직각 무슨 삼각형이 될 테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될 테니까. 맞아? 그러면 이 길이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고 1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 이 길이도 뭐일 수밖에 없는 거지?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1대1 때 모여야 되니까. 루트 2여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들의 차는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항상? 1일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세련되게 문제를 풀면 이거보다는 뭐해질 것이다. 식이 깔끔해질 수 있다.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여기를 꼭 연습 한번 부탁드린다는 거야.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783번 문항을 볼게요. 연습하게 되면 베타가 아니라 여기는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해도 가능하지. 어차피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 괜찮아?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1일 수밖에 없더라. 이해해? 자, 시작. (783번) 문항을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를 준 거냐면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보자. 지금 나한테 준 것은 f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루트에 ax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나한테 그림을 주기로는 호로록 이렇게 떨어지는 f 인버스 x에 대한 정보를 줬어. 얘가 맞아? 그러면서 나한테 준 거 자체가 호로록 지금 이렇게 깔려 있는데 나한테 준 정보 여기가 몇 콤마면 3,4 그리고 여기가 몇 콤마면 5,0 지금 이렇게 주신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어차피 y는 x 대칭하는 거잖아. 다시 보라고? y는 x 대칭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나? 어떤 거? 물론 이런 관점도 괜찮은 관점이야. 어떤 관점이냐면 f 역함수가 3,4를 지난다는 건 어차피 f 인버스 3이 4라는 거고 또 f 인버스 뭐가 5가 0이라는 거거든. 그럼 얘를 토대로 나는 원함수 따져보고 싶다면 결국 이 말은 f4의 값이 뭐예요? 3이에요. f5의 값이 0의 값이 5예요.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봐봐. 나의 스타트 포인트는 어떻게 되었죠? 라고 물으시다면 나의 스타트 포인트는 원래는 마이너스 a분의 b, c가 스타트 포인트였던 거 맞지? 근데 그 스타트 포인트가 어디로 바뀌는 거죠? 라고 물으시다면 어디로 바뀌는 거지? y는 x 대칭해버리는 거니까 맞아? 스타트 포인트 역시 이 점이 결국 3,4라는 점이 어디다 갖다 쓸까? 여기다가 3,4라는 점은 얘를 y는 x 대칭시킨 뭐였다는 거지? c, 마이너스 a분의 b였다는 거 아닌가? 맞아? 아니면 그냥 얘를 다시 y는 x 대칭이면 결국은 얘가 4 얘가 뭐였다는 거야? 3이었다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쵸?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이젠 식을 뭐 하시면 돼요? 만들어 나가면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고 맞아? 지나는 점 알았으니까 이거 관계식 한 거지? 관계식 체크한 거지? 그래놓고 C는 3 그리고 뭐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 4 그 중에서 아무거나 지금 내가 안 쓴 거 이 정보는 썼잖아 지금 여기서? 그럼 나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5를 지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루트에 B 플러스 C가 뭐다? 5입니다. 이렇게 풀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구조지. 괜찮아요? C의 값이 뭐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나의 값이 2가 되려면 B의 값은 뭐여야 되고? 4여야 되고 B의 값이 4니까 A의 값은 뭐여야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죠? 이젠 787번 문항을 볼게요. 무리함수 상난이도 마지막 문항. 자, 가보자. 좌표 평면상에서 지금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선생님 여기다 범위를 갖다 쓰고 여기 fx의 이름을 갖다 쓸게요. 그럼 지금 범위 자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 나 1 루트 x요.
그리고 나 루트 1-x야. 이 그래프에 관해서 자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뭐 해내신다면 그려내신다면 x는 뭐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가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내시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개형 잡으시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 여기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황색 요렇게 각각 그래프의 개형은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주황색 정의역 치역 이렇게 맞아? 다시 정의역 치역 뭐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린 거야 y는 fx를.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 인버스 오브 f 인버스 a의 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괜찮아? 이 값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건 어때요, 여러분? 봐봐. 어차피 얘가 f 인버스 그래 놓고 여기가 a가 16 이렇게 돼 있었어. 내가 순서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얘를 하나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f를 합성하는 거야. 그럼 너 꺼져지? 그럼 나 여기 f 이렇게 되겠지? 맞아? 다시 이 새끼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뭐? f를 합성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어차피 뭐가 돼? 이제 항등함수가 돼버리는 거 맞지? 너 이제 꺼진 거야. 이거 꺼져놓고 다시 f를 합성하게 되면 여기 f라고 갖다 쓰게 되면 나는 다시 항등함수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어떤 구조가 되는 거니? a는 f 16이 이렇게 되는 구조 아닌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f 인버스 여기에 입력 a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16이 된다. 이 말은 어떻게 어디 들어가자는 거지? 얘네 둘을 똑같이 순서 맞춰서 갖다 붙이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여기 f 이렇게 갖다 써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니? 맞아요? 물론 답지처럼 푸셔도 되지만 이렇게. 그럼 우린 이렇게 가면 되잖아. F16이라고 불리는 이 값 맞아? 여기다 0 집어넣을 때 그때 값 뭐 나와?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0,1인 거 맞지? 그리고 어차피 16이라는 거니까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역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인버스 맞아? 그럼 여기가 16이니까 16은 어디다 대입해야 해? 위에 대입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돼? F-3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3은 어디로 들어가야 해? 여기. 그러니까 답은 뭐야? 2. 이렇게 여러분들 맞춰줄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